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8장 과학과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인류 문명은 과학과 함께 발전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인간이 지구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달라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불의 이용과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음식을 이제 다양하게 더 섭취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불이고, 그다음에 살 수 있는 지역을 기후에 제한 없이 좀 더 이렇게 넓은 공간에 걸쳐서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인류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바로 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불을 가지고 금속을 만들어낸,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것들이 다 인제 암석에 있는 금속을 녹여낸 거잖아요. 요것이 인제 금속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면서 농사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유목 생활에서 정착하는 생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불입니다. 다음에 체계적인 과학의 등장 그랬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때 인제 그때는 비교적 합리적인 어떤 거나 또는 체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관점 또는 그 관습적으로 내려온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인간 생활이 많이 지배를 받았었는데, 요 과학이 등장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시각들을 갖게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라고 그래요. 음. 다음에 16, 17세기에 다양한 과학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요때 인제 그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추상적인 그런 연구 방법에서 실증적인, 실제 실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얻은 것들을 중시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제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16, 17세기 과학의 발전이에요. 이때 주로 발전됐던 과학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응? 갈릴레이의 천체 관측, 후계의 세포 발견,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바로 16, 17세기에 이루어졌던 과학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8, 19세기에 이제 과학 발전은 산업혁명을 불러왔죠. 그래서 생산 기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이때 이제 주로 발전된 기술들을 보면,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다음에 또 석유를, 땅속에 석유를 채굴을 해서 쓰게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그다음에 전화기와 전구가 발명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예요. 음. 다음에 20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는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요즘을. 예? 음. 그래서 천문학, 혁명과학, 정보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정보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20세기에 우리가 이제 발전된 과학들을 보면, 대폭발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다음에 화학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죠. 그다음에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개발했고, 그다음에 항생제와 백신 개발해서 여러분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가 발달됐고, 인터넷이 개발되고, 인공위성 개발된 것, 이것들이 모두 20세기에 이루어진 과학 업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지동설, 응?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 과거에는 뭐였어요? 응?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천동설. 응? 그래서 달과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달과 해가 별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면을 중시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관찰하는 이런 관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아주 중요시하게 돼요. 그다음에 경험과 실험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학혁명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동설이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자동차의 발달. 자동차가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걸어서 가던 거리를 요즘은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자동차를 쓰게 되면서 석탄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혁명 시대에서 석유 중심으로 바뀌면서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석유를 많이 떼면서 문제가 이제 공기 오염이 이제 생기게 되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의 증가가 또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운송수단이 발달하니까 국가 간의 교역 또는 그 물류량 같은 것들이 증가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이런 그 시대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항생제 개발인데요. 옛날에는 뭐 염증만 생겨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의약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항생제예요. 페니실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많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세균이 내성을 갖게 돼서 새로운 항생제를 이겨내는, 예? 그래서 그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새로운 내성을 가진 그런 세균들이 생겨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 밖에 또 과학기술이 발전 역사들을 보면 바퀴가 발명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4000년, 예? 그다음에 종이가 발견된 게 105년, 금속 활자가 발견된 게 1234년, 유전 법칙 1865년, 다이너마이트 1866년, 상대성 이론은 1905년, 냉장 기술은 1920년, 이런 중요한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해서 인류 문명도 굉장히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인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학자가 안 되더라도 평소에 이런 과학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